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부수 214자를 그림을 통해서 부수의 변천 과정과 유래를 알아보고 있고요. 또 부수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아주 재밌게 기억하는 꿀팁을 방출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6회 마지막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초자가 되겠어요. 이 풀초자는요, 풀의 싹이 많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되겠어요. 풀, 또 처음으로 도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의 시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풀초. 이 풀초자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육획으로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우리가 쉽게 한자를 쓰면서 어떻게 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쉽게 씁니다. 또 이것보다 더 쉽게 하나 이렇게 삼획처럼 이런 식으로 쓰지만 사실은 이 풀초자는 육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이 풀초자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볼게요. 먼저 사람 인자에 비수비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델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델화. 사람이 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풀초자를 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꽃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그 들판에서 초원에서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점을 못 자라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풀초자가 있고요. 날일자에 큰 대자. 이것을 우리는 저물모 또는 없을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초원에서 해가 6시가 되면 저문다 해서 점을 못 자. 사실은 이것은 큰 대자예요. 큰 대자인데 이 글자를 기억하는 것을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여선육으로 해서 초원에서 해가 6시가 되면 저문다 해서 점을 못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풀초와 비슷한 것이 있었죠. 사실은 쌍둥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해서 쌍날철. 이것은 풀이 땅에서 조금 올라오는 거고요. 이 풀초자는 땅에서 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뜻해요. 사실은 얘나 똑같이 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수는요, 범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의 머리와 가죽의 무늬를 본뜬 글자가 범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우리는 범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범호자와 관련된 한자가 이 범호자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어진 사람인을 써도 이것을 우리는 범호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호자는 같은 범을 호랑이를 의미를 하지만 부수, 이 부수를 말하는 범호자고 여기서는 호랑이를 뜻하고 또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대빵이면서 용맹스러움을 우리가 의미할 때 그럴 때 이 호랑이를 갖다가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호자
얘는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범어자와 관련된 한자 하나를 더 알아보면요. 이 범어자에다 이런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모질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질학. 이거는요, 범이고 이거는 범의 발톱이 드러난 것을 뜻하는 글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손을 의미하죠. 근데 동물은 손 대신 발이나 발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범이, 호랑이가 발톱을 딱 나타내면 얼마나 모질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모질, 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학대, 모질게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학대자를 가져가 볼게요. 두인변에다 절사자. 우리는 이것을 기다릴 때. 그래서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시고요.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두 사람이 절에서 무엇을 기다린다? 법회가 열리기를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대자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와, 다음 그림은 되게 무서운 뱀이 있네요. 이 뱀이 몸을 돌돌 말아서 사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벌레 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우리는 벌레충. 이 벌레충은요, 우리는 이것을 벌레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벌레충자는 이 자가 세 개 모인 거. 이것을 우리는 이것도 벌레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자에서는 똑같은 거 많이 쓰면 복잡한 거 싫어해요. 이 벌레충자는 이 벌레충자의 간체자가 되겠습니다. 간체자. 간체자가 뭘까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쓰는 글자를 갖다가 간체자라고 해서 이것도 벌레충, 얘도 벌레충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벌레충자는요, 벌레나 또는 곤충들을 총틀어서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그림을 보면서 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뱀 사자도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뱀사자가 있었어요. 이런 자. 이것도 뱀사, 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이거하고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리을하고 모양이 똑같은 자. 이것을 우리는 몸기. 이렇게 뱀사자가 나왔을 때 한번 짚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벌레충자와 관련된 한자를 아주 재밌는 걸 알아볼게요. 꿀밀자라고 있습니다. 진면자에 반드시 필자에 벌레충. 우리는 이것을 꿀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벌이 따는 꿀 있잖아요. 아주 다른 거, 달달한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제가 전에 시험을 볼 때 이 꿀밀자를 쓰라라고 하는 한자 시험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자신 있게 썼죠. 근데 답안지를 맞춰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무리 찾아봐도 틀린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떨어지게 보니까 확실히 제가 잘못 썼더라고요. 어떻게 썼을까요? 이 진면자에 여기에 마음심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당당하게 맞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냥 내가 막연하게 머리에 암기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요. 요즘 집에 보면 사실 꿀 한 병씩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는 이게 진면자죠. 집에는 반드시 필.
여기가 반드시 필자잖아요. 이렇게. 집에는 반드시 꿀볼 한 통씩은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반드시 피를 제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두 번 다시 틀릴 일이 없었어요. 어때요? 제 이 생각이 기발하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가 피혈자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릇에 짐승의 피를 담아 신에게 바치는 것을 뜻하는 글자가 피혈자가 되었고요. 피나 붓다 또는 물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혈. 우리가 그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혈뇨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혈뇨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혈뇨. 이것이 요자인데 무슨 요자? 오줌 요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으면 사실은 소변으로 오줌으로 돼서 나와요. 근데 그 오줌은 어떤 물이 되겠죠? 물이 죽은 물이 바로 오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주검시죠. 그래서 죽은 물이 뭐다? 오줌이다 해서 오줌 요자를 가져가십시오. 다음은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거리, 즉 네거리가 나오네요. 여기는 왼발 오른발이 서로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단일행이라고 말을 하고요. 길 또는 다니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단일행. 우리는 이것을 두인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종종거리고 걸는 거예요. 막 종종거리고 바쁘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두인변 또는 자축거릴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축 이 단일행자는 네거리, 즉 사거리를 왼발 오른발이 종종거리고 걷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일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흑토자 두 개를 나란히 써서 이것을 홀규 이렇게 해요. 이 홀규가 뭐냐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딱 앞에 딱 자리 잡고 있고 대신들이 양쪽에 줄을 쫙 서서 아침에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조회할 때 대신들이 뭘 갖고 있나요?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게 길쭉하게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임금이 누구 나 대감 나오시오 그러면 예 하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뭐를 막 이렇게 읽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거예요. 즉 말하면 커닝 페이퍼죠. 나는 오늘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메모를 여기 한 것을 읽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홀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홀규자에다 이 단일행자가 양쪽으로 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리가라고 해요. 거리가. 우리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친한 사람 만나면 순이 엄마, 철이 엄마, 철수야, 영자야 하면서 가다가 만나면 야 누구누구는 어떻대? 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대? 저떤 일이 있었대? 라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또는 아무 데서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담 불화자를 두 개 붙여서 우리는 가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담.
이 말씀담은 뭐죠? 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화롯불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화자가 두 개가 붙어서 우리는 이것을 불꽃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꽃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기에 말씀 원자가 붙어서 말씀 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옷의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옷의자가 되겠고요. 입다, 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네요. 이것을 옷의. 이 옷의자는요, 우리가 상의를 나타내요. 옷은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잖아요. 그럼 하의자도 한번 알아볼까요? 하의자는 이 오히려 상자에다가 옷의자가 결합이 된 글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치마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의를 뜻합니다. 이 치마상자는 아랫도리를 가로막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랫도리를 가로막다. 그래서 상의, 하의 뜻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옷의자가요, 왼쪽 변으로 가서 붙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도 알아보면요. 처음초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옷의자 변형부수에 여기에 칼도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처음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옷을 의미하고 옷이고 얘는 칼이죠.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천을 쫙 깔아 놓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둘레가 얼마, 그 다음 팔 길이 얼마, 허리둘레, 가슴둘레가 얼마 라고 하는 것을 재단을 해서 쫙 펴놓고 그것대로 그대로 칼을 가지고 오립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된다 해서 처음 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의자와 관련해서요. 이것이 마늘뽕자 또는 예쁠뽕자가 돼요. 여기에 옷의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거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왜 거표냐면 이것은 마늘뽕 또는 예쁠뽕, 예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쁠뽕. 그래서 털이 많은 옷, 털이 많은 옷은 어디다 입는다? 겉에다 입는다 해서 겉표자가 되겠고요. 또 겉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 있겠죠? 그러면 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두자에 마을 이자에 옷이자가 결합이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속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옷의 속을 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속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의 안이라고 하는 의미로 변해 있습니다. 이게 속리자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덮을 아자가 되겠어요. 위에서 덮고 아래에서 받치고 다시 뚜껑으로 덮는다는 뜻을 덮을 아 라고 하고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관련된 한자 중요할 요자를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우리는 덮을 아. 이 덮을 아자의 변형부수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것도 덮을 아자가 되겠고요. 주로 이 자가 많이 한자에 쓰여지죠.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 이 덮을 아자에 계집 여자가 붙어서 중요할 요
중요할 요. 이제는요, 여자가 허리에 딱 손을 받치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허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할 요자 또는 요긴할 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긴할 요자. 또 이거하고 관련된 다른 한자를 살펴보면요. 우리 그 동서남북 할 때 쓰는 자 있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서역서. 서쪽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 이 선역 서자를 둥지에 새가 있는 모습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나면 새가 둥지로 돌아온다 해서 선역 서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동쪽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나무 목자에 날일자가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동력동. 여러분들 벌써 제가 이 한자를 기억할 때 이야기로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금방 아마 눈치채셨으리라 저는 믿거든요. 이 동력동자는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떠요. 어떻게 뜨죠? 해가 뜨면서 나무 위를 걸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목자에 해가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다? 동쪽이다 해서 동력 동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재미있으시겠죠?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한자는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기억을 이야기로 꾸미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스타일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맞는 이미지를 대입시켜서 한자를 기억하시면 정말 이 머릿속에요 돌처럼 박히거든요. 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